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비법. 오늘은 시를 2편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을 해는 밤, 최남선 시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2편의 시를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미래엔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논술 지도사 1급 자격증입니다. 제가 하는 국어 관련 유튜브는 공무원 시험용과 국어 수능 대비용입니다. 저를 따라 오시면 합격의 지름길에 갈 것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별 해는 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부터 1945년입니다. 일시인이며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노래했습니다. 주요 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여기서 별의 의미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 그리움과 동경의 세계,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입니다. 시적 화자는 가을밤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했습니다. 시적 화자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로 현재의 삶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번 읽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가을은 쓸쓸하고 고독한 이미지입니다. 나는 시적 화자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여기서 별은 동경의 세계,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또한 순수함을 뜻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소중한 것들,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등의 상념들입니다. 이제 지금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현실적 제약인 말합니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부분은 하늘의 별을 다 헤아린다 해도, 즉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시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간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뜻합니다. 나 하나의 추억과 나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 부분은 시적 화자의 감정이 고조된 부분입니다.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을 보고 느끼는 상념, 반복법이나 열거법을 나타냅니다. 이 연은 별을 보며 떠올린 생각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음 연과의 시상 연결이고 화자의 감정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어머님, 그리움, 안식의 대상입니다.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은 프랑스의 시인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 연은 사연에서 나타난 추억 속의 존재들이 기억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호흡이 느껴지는 산문시 형태로 바뀝니다. 이 오연은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음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1번이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럼 이 시에 대해서 설명이 적절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면을 니다로 끝맺고 사연은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주고 그리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연은 산문적 진술로 리듬의 변화를 가져와 호흡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산문적 진술을 하여 리듬의 변화를 주고 있다. 시적 화자는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역설적 표현은 없습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추억과 현실의 거리감, 그리움의 간절함,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에 대해서 썼습니다. 별이 아스리 물듯이 별은 이상향입니다. 아스리는 까마득히, 육면은 대상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썼습니다. 어머님, 간절한 호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여기서 북간도는 과거 회상의 구체적 공간을 말합니다. 기억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 아름다움, 순수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별빛은 아름다움, 순수를 말합니다. 내 그림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자아에 대한 부정입니다. 8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암울한 현실을 말합니다. 시적 화자의 감정이입에 대해서 썼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성찰, 반성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무덤은 죽음입니다. 파란 잔디는 희망, 생명, 소생을 말합니다. 대조들 자기 희생에서 속죄양의 모티브입니다.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외다. 희망, 생명, 소생 자기 희생적 속죄양 모티브로 말합니다. 이 작품은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10년은 미래에 대해서 썼고 8년 9년은 현재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잘못 말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해방 독립입니다. 이 10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썼습니다.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무덤에서 파란 잔디 희망, 생명, 소생을 말합니다. 내 그림자 묻힌 언덕에도 이것은 묻힌 언덕, 무덤을 말합니다.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외다. 자기 희생적 속죄양의 모티브입니다. 감정이입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생물체나 무생물에 이입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 오겠다. 이 수복의 봄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의 의미는 고통스러운 현재의 시대,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일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욕된 감정을 부끄러운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의 함축적 의미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답은 3번입니다. 아침은 어둠이 다하여 오는 밝음의 이미지로 시적 화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어. 1번은 하늘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이 시의 지배적 심상으로 작용합니다. 무덤은 죽음과 절망의 이미지로 시적 화자가 처한 부끄러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은 겨울에 딛고 봄에 피어나는 존재로서 이를 통해 시적 화자의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먼저 최남선 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근대 문학 초창기에 계몽적인 시문화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소년지를 창간했으며 창가, 경부철도가를 창작했습니다.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최초의 신체시입니다. 개화기 1908년입니다. 바다가 소년에게 의인법입니다. 신체시의 특징은 개화기에 등장한 시가 양식으로 신시라고 합니다. 고전 시가에서 근대 시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입니다. 이 작품은 청소년 종합지 소년지에 1908년에 발표된 신시입니다. 이 시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근대 문물에 대한 자각과 경각심을 전통적 형식과 다른 새로운 시 형식에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썩 샤. 파도 소리의 의성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신문명을 상징합니다.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비슷한 의미의 시어를 연결하여 제시합니다. 열거법을 말합니다. 태산 같은 높은 매, 집재 같은 바위돌이나 문명 개화에 방해가 되는 세력을 개화의 장애물, 매, 바위돌을 말합니다. 개화에 방해가 되는 구시대의 낡은 세력을 말합니다. 요것이 무엇냐, 요게 무엇냐, 바다의 힘입니다.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바다의 위력입니다. 파도의 큰 힘과 개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철썩, 척, 두루룩, 콱. 일행의 샤를 두루룩, 콱으로 바꾸어 리듬감을 살립니다. 일련은 바다의 위력에 대해서 썼습니다. 의성어, 음성 상징어, 밀려오는 신문명, 근대 문명을 말합니다. 개화에 대한 의지, 개화에 대한 의지, 낡은 세대의 잔재 타파. 그 다음 이어는 철썩 샤. 내게는 아무것도 두려움 없어. 잦은 심표 사용, 호흡 조정, 리듬감 형성입니다.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힘, 양반, 권세, 권을 개화에 반대했던 세력, 내 앞에 와서는 꼼짝도 못하고 바다의 위험을 과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사하지 못하네. 새들을 부리지 못하네.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철썩 척두룩 콱. 철썩 샤.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가, 나에게 굴복하지 아니한가 아니한 자가 나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 지금까지 얻거든 통계하고 나서 보아라. 힘과 권을 부리던 자.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하라.
진시황 나팔륜. 나팔륜은 여기서 나폴레옹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있냐? 영웅도 복종시키는 바다의 기세. 누구냐? 너희 역시 누구는 구피도다. 나하고 겨루리 이끈 오너라. 철썩 척 두루룩 콱. 3년은 바다의 기세에 됐었습니다. 철썩 샤. 조금만 산모를 의지하거나 모는 기퉁이. 정저지화를 말합니다. 좁쌀 같은 섬, 손뼉만한 땅을 가지고 오만한 태도로 문명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속에 있어서 영악한 채를 잘난 채, 야근 채 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잘난 채 하는 사람. 이리 좀 오너라 나를 보아라. 철썩 척 두루룩 쾅. 바다의 절책. 철썩 척 촤. 나의 짝될 리는 하나 있도다.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니. 크고 길고 느르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순수함과 더러움 대조됩니다. 저것은 우리와 틀림이 없어. 적은 시비 작은 삶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 저 따위 세상에 저 사람처럼 철썩 척 두루룩 콱. 오연은 바다의 순수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6년은 철썩 척 샤.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에서 또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담 크고 순정한 소년배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기미로다. 오너라 소년배 입 맞춰 주마. 소년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철썩 척 두루룩 쾅. 소년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소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1908년 소년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와 소년배의 공통점이 아닌가? 분석적 사고가 아닙니다. 다음은 이 시에서 바다의 위형을 부각하는 소재가 아닌가? 온갖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 5번이 아닙니다. 태산 같은 높음에 집체 같은 바윗돌, 힘과 권을 부리던 자, 진시황 나팔륜.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다와 소년의 상징적 의미는 바다는 거대한 힘과 순수함의 양면성을 지녔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이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소년은 담이 크고 순수합니다. 민족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갈 가능성을 지닌 자를 상징합니다. 기존의 간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상을 펼칠 존재입니다. 이와 반대로 문명개화의 방해가 되는 세력입니다. 양반들입니다. 의성어 사용의 효과는 강연이 첫 행과 끝 행에 파도 소리 의성어를 사용합니다. 신문명이 몰려오는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리듬감을 살립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